안녕하십니까. 예. 애국 동포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살고 있는 배진호라 합니다. 오늘 주말을 맞아서 여러분들 휴식을 취해야 할 귀한 시간들을 뒤로 하시고 특히 움켜잡고 서신 밴쿠버 애국 동포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며 존경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 핵폭탄을 머리에 이고 있는 나라, 그리고 온 강토가 붉게 물들어 가고 있는 나라, 대한민국 서울에서 살고 있는 저는 여러분의 지금 이 모습에 참으로 감격하며 큰 위로를 받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밴쿠버 애국 동포의 애국 열정에 감사하며 진심으로 여러분을 존경합니다. 여러분께서 이미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최근 미국 회담의 괴물로 말미암아 한때 나라를 혼돈 속으로 몰아넣었고 6.13 선거 태풍이 한바탕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지금 붉은 무리들은 축배의 잔을 들고 잔치를 벌리겠지만 참 올바른 우리 보수 국민들은 황량한 들판에 갈 길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모습이 지금 우리들의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이대로 맥없이 움츠리고 있으면 죽을 수밖에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살 길을 찾아야 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힘이 되어줄 곳은 아무 곳에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직 우리 태극기의 힘으로 이 험난한 역경을 돌파해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 이 돌파의 길을 열기 위한 한 가지 중요한 사건의 길로 여러분을 안내하려고 합니다. 세상이 놀랄 일이며 그것의 진실을 파헤쳐 문재인의 종말을 재촉해야 하겠습니다. 이 건을 다루기 전에 우리가 반드시 반복하고 재다짐해야 할 탄핵 사태와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을 간단히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탄핵은 이미 허위, 거짓, 조작에 의한 불법 탄핵이었음이 분명해졌고 헌재의 판결은 위법이요 인민재판이었으며 8명 전원 일치라는 희대의 코미디극 연출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므로 탄핵 사태는 불법이요 위법이요 원천 무효이며 박근혜 대통령은 본래의 대통령직위로 복귀해야 합니다. 이것이 법이요 역사의 순리이며 탄핵 사태의 결론입니다. 이 나라에 과연 박근혜 대통령같이 깨끗하고 온몸을 바쳐 헌신하신 대통령이 있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비전을 제시해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박근혜 대통령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지금 너무 힘든 과정에 계십니다마는 이제는 침묵을 깨시고 이 사태에 맞서 적극적으로 투쟁에 나서 주실 것을 간절히 호소합니다. 왜냐하면 박 대통령 외에는 대안이 보이지 않습니다. 박 대통령만이 우리 애국 보수의 힘을 집결할 수 있고 이 결집된 힘만이 문재인 세력을 물리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국의 메시지를 박 대통령께서는 온누리에 날려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둘째로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 의한 부정선거는 내란 행위이며 당연히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이제 특검이 임명되었으니 구체적 죄악사항들이 밝혀지리라 믿으며 특검은
박 대통령의 때의 방법과 똑같이 국사범인 김경수와 송인범을 증거인멸 위험이 있으니 즉각 체포 구속하고 주 4회 하루 10시간의 수사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은 그 정점에 문재인이 있고 행동책은 문재인의 수행 대변인이었던 김경수가 있으며 청와대 비서관 송인범과 백은호 등이 드루킹 조직과 합세하여 여론 조작으로 대선 승리를 위해 한 배를 탄 범죄 조직이라는 설명 외에 다른 설명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돌이켜보면 문재인은 이런 범죄 조직이 있었고 막강한 검권의 배경이 있었기에 촛불혁명으로 정권을 찬탈하겠다고 자신있게 소리쳐 왔었습니다. 결론은 간단 명료합니다. 좌익을 뺀 대부분의 국민들은 문재인을 대통령이라고 부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모든 것이 끝입니다. 문재인은 스스로 청와대에서 걸어 나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엄청난 보수 국민의 저항 앞에 무릎 꿇고 항복해야 할 것입니다. 특검은 탄핵 이후 지금까지 식을 줄 모르는 태극기 물결과 국민의 함성을 냉정한 이성으로 바라보아야 하며 치우침이 없는 철저한 조사로 문재인의 죄악상을 낱낱이 밝혀 국민 앞에 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본론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지금 엄청난 검도굴 사건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것은 기가 차고 상상할 수 없는 천문학적인 수백조 원이라는 금액에 이르는 부산 문현동 검도굴 사건이며 여기에는 노무현과 문재인이 관련되어 있다고 이 사건의 근거를 최초로 발견했던 정충재 선생의 생생한 정언이 있고 확실한 증거들이 확보되어 있으며 노무현 전 대통령이 도굴과 연관된 21가지 이유 중에서 시간 관계상 몇 가지를 여러분에게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말씀드린 정충재 선생은 2002년 3월 2일 부산 문현동 1219-1번지 지하 16m에 일본군이 만든 의뢰 공장이 있고 거기에 수천 톤의 금괴가 보관되어 있는 것을 최초로 탐사 발견했으나 도굴단에 의해 모두를 잃어버리는 사건으로 여기는 청와대 권력이 개입된 사건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에 4월 28일자로 그 땅 300평을 김홍단이라는 명의로 시가의 3-4배의 가격을 주고 급히 매입을 하게 됩니다. 김홍란이는 전라도 광주 여자로 김대중 이희호의 기공사였으며 김홍란은 이 매입건으로 총 금괴의 100분의 5라는 지분을 확보하게 되었고 김홍란의 남편은 광주 공무원직에 있는 평범한 서민이었으나 그들은 지금 수십억이 오르내리는 남부터미널 앞에 110평 아파트에 살고 있으며 벤츠를 굴리고 다니는 거부로 변신해 있다 합니다. 다음 달 5월 28일에는 그 현장에서 돼지머리 수확 등을 차려놓고 서울의 무당을 불러 굿을 했는데 이곳에는 당시의 청와대 여성 담당 비서관이었던 신필균이 참석했고 또 이 신필균을 경호차 서울경찰청 차장 김기영 치안감도 함께 참가했다 하며 김기현은 노무현 대통령이 가장 중요한 경찰 간부였다 합니다. 이 현상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도굴단과 가까이 연결되어 있다는 명백한 증거일 수 있습니다. 또 도굴단에는 백준흠이라는 단장이 있었고 그 산하에
수명의 단원이 있었으며 그 단원 중에서는 정충재 선생의 부하 직원이었던 김성태가 있었고 정충재의 넷째 아우 또 명단에 있었으며 정충재 선생은 이 도굴단의 명단과 대본 비율의 기록을 가지고 있답니다. 여기서 중요한 하나의 사실은 도굴단 단장이었던 백준홍은 오랜 기간 동안 노무현과 한국연립기구협회 동호인으로 활동해왔으며 어느 대회 명단에 노무현 대통령이 대회장으로 백준홍이 총괄본부장으로 등록되어 있어 이 두 사람의 관계가 매우 두터움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노무현은 이미 국회의원 시절에 정충재의 요청으로 3번 만나 금계의 존재 여부에 대해서 이미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합니다. 이 도굴이 진행되는 동안 정충재 선생은 현장에 접근할 수 없었고 오히려 사기꾼으로 내몰아가는 형국이 되어 백준홍과 득기하는 법정 사무로 비화되어 정충재 씨는 여기에서 정신 이상자, 사기꾼, 폭행 등의 혐의로 구속되어 44개월의 형을 살게 되었으며 여기에서 묘한 것은 KBS가 추적 60분에서 이후락이라는 PD가 심청 취재하여 방송하기로 했으나 방송 2일 전에 갑자기 취소되었으며 그때가 7월이었고 그 2달 후인 9월에 정충재 씨는 구속되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언론 보도를 보면 KBS의 이후락 PD, 뉴시스의 김병은 시사저널의 안성모 등은 보도를 취소하거나 한 번 보도 후 꼬리를 내리고 숨어버렸고 특히 가난했던 김병헌에는 갑자기 국가보훈처 그 다음 문체부 제1차장실 대변인으로 부이사관이 되었으며 엄청난 부자 행세를 하고 다녔다 합니다. 이것은 권력의 지원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가 기억하다시피 노무현이 검사와의 대화 때 한 검사가 왜 부산 동부지청에 전화했느냐는 질문이 있었는데 이것은 동부지청은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었으며 따라서 이 수사와 관련한 압력이 있었으리라고 판단되며 또 도굴단에 있었던 정충재 씨의 동생 정성재는 2015년 12월 30일 문재인 사무실에 신나를 들고 침입해 문현동 금계도굴범 문재인을 즉각 구속하라는 현수막을 내걸고 소동을 벌린 사건이 있었음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앞에서 언급된 김홍란에는 금 10톤을 반값으로 강남시장에 내어놓았다는 제보가 있었고 2008년 봄 금 200톤이 홍콩으로 반입되어 판매 대금은 몇 번의 돈 세탁을 거쳐 한국으로 송금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 자금은 지금 이 나라에 폭풍을 일으키고 있으리라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전 육사 교장이었던 정옥자 씨는 문재인의 20조 원 비자금 폭로 사건도 바다 이야기 돈이 아니라 바로 이 금괴와 무관한 돈이 아니라고 정충재 씨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정치인 민주당 중견 의원인 문희상 의원의 동생 문희재는 중국 대련에서 부도난 대형 업체를 인수해서 대형 백화점으로 변신 운영하고 있으며 이 백화점 개막식 때 민주당 추미애 등 많은 인사가 참석했다고 하며 중국 현지 동포 변호사인 이철 변호사에 따르면 2003년 여름부터 그곳에 거액의 자금이 흘러들어왔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금괴 사건은
300조 원에 달하는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으로 만약 어느 집단이 이 자금을 확보하고 있다면 모든 사회 조직은 물론 국가까지도 조정할 수 있을 것이기에 장버리는 정충재 선생과 김일선 교수는 이 위험하고도 불법적인 사태를 종결하기 위해 첫째, 문현동 의뢰공장 현장을 조사하라. 둘째, 노무현의 집 지하실의 용도를 조사하라. 셋째, 문재인의 집 지하를 조사하라.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내용과 관련한 모든 증거 자료들은 2중, 3중으로 복사해 놓고 있어 자료를 강탈할 수 없도록 만반의 사태를 취해놓고 있다 합니다. 이 검은 돈은 돈과 연관하여 두 대통령과 정치인의 이름, 그리고 언론기관의 이름, 거창한 기관들의 이름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으며 결코 지나칠 수 없는 중대한 국가적 사건이라고 판정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반드시 특검으로 도입돼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자한당은 이 사건에 목숨을 걸고 진실 여부를 파헤쳐야 합니다. 이것도 못하면 자한당은 존재 이유가 없고 해체되어야 마땅할 것이며 이 정권 사슬에서 자한당도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임을 분명히 경고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보수 국민은 지금 그나마 남은 미친이 있으나마나 한 자한당밖에 없어서 구걸하는 심정으로 호소하고 또 엄격히 촉구합니다. 해결 방법을 모르면 가르쳐 드릴 수 있습니다. 간단합니다. 이 사건의 피해자이자 중심 인물인 정충재 선생을 만나십시오. 떡검들이 말하는 것처럼 증거가 차고도 넘칩니다. 그리고 이분은 이런 기회가 주어지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기를 강력히 주문합니다. 이 사건이 말해주는 천문학적인 돈의 위력이 지금까지 어떠한 왜곡의 역사를 만들어 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먼 미래까지도 어떤 굴곡의 역사가 전개될 것인지 여러분은 잘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자한당은 모른 척 하면 안 됩니다. 국가 전망의 위기가 여기에 달려 있을 수 있음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 돌아가는 꼬라지가 허감이 뒤바뀌고 거짓이 진실로 둔갑하며 완장부대가 저승사자가 날뛰는 세상입니다. 참으로 골치 아픈 세상입니다. 대한민국이 지도상에서 사라질지도 모르는 절박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깊이 명심하십시다. 여러분, 건강을 잘 챙기시고 앞으로도 멈춰서는 안 되는 이 태극기 대회에 열과 성을 다하여 힘을 보태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냅시다. 저도 서울에 가서 아스팔트 위를 열심히 뛰겠습니다. 감사합니다.